の手で殺すのは惜しいが致し方なし。俺は負けねえ。絶対に黄泉の狭間から我がクゼは見届けや。これは極み外し。 지난번에 순수 육체만으로 대결하는 6탄전 명장면을 모아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흡입력 있고 화려한 6탄전 명장면 10개를 모아봤습니다. 롱리는 촌스러운 스타일에 꺼벙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만만하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루토의 동기 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축에 끼는 인물인데요. 인술이나 환술에 대한 재능이 전무한 대신 오직 채술만으로 강적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올랐죠. 각종 인술이 넘치는 나루토 세계관 속에서 스승인 가이와 함께 채술의 힘을 확실히 새겨주는 낭만 캐릭터입니다. 롱리는 중급 닌자 시험에서 모래마을의 가하라와 싸우게 되는데요. 빠른 몸놀림이 주특기인 롱리도 가하라의 수족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공방일체의 모래 앞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가이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롱리는 진짜 힘을 개방하는데요. 떨어뜨린 것만으로 바닥을 꺼트릴 정도의 무게추를 달고 있었던 롱리. 억누르고 있던 속박이 사라지자 시종일관 여유를 보이던 가하라의 모래방패를 뛰어넘는 초고속의 탄환이 되어 가하라에게 타격을 줍니다. 랭게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가하라의 모래는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 롱리가 선택한 것은 금기된 기술 팔문 둔갑 개방. 그중 5문을 개방한 롱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과 가속력으로 그 가하라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이고 끝으로 5위인 연화2가 장렬합니다. 롱리는 이 싸움에서 결국 패배하고 재기하기 어려운 부상까지 입었는데요. 하지만 리스크가 있었다곤 해도 작중에서 최상위권의 강자 중 하나인 가하라를 극한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자신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お前ってやつは。お前はもう立派な忍者だ。 아랑전 고독한 늑대의 길은 격투소설 아랑전을 원작으로 하는 격투기 액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소설 원작의 주인공 탄바 분시치 대신 주연 중 한 명이었던 후지마키 주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후지마키는 타케미야류 유술의 계승자이자 작중에서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무술가죠. 하지만 7년 전 스승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다 과실치사 사건을 일으킨 이후 줄곧 도주 중인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북진관 토너먼트 경기장이었는데요. 네로라 하는 격투가들이 모두 모여 실력을 겨룬 이 대회의 결승 진출자는 북진관의 수제자인 히메카와 그리고 그 상대는 바로 프로레슬러인 나가타였습니다. 그런데 링 위에 올라온 사람은 후지마키. 그는 자신이 사모했던 사에키의 연인이자 실력자인 히메카와와 겨루기 위해 원래의 결승 진출자 대신 나왔는데요. 주최자의 승인으로 히메카와의 시합을 하게 된 후지마키. 후지마키는 히메카와의 강한 타격술에 조금씩 밀리며 난전을 치르지만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조금씩 용호상박의 대결을 펼쳐나갑니다. 히메카가 마토모니顔に食らうの初めて見たぜ。あの時サイコは俺を見て怯えてたんじゃない。あの時逃げた俺を殺す。 그러나 필살기를 카운터당하며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의식을 잃어서까지 히메카와와 끝까지 호각으로 싸우는 후지마키. 이 숨막히는 싸움의 끝은
히메카와의 승리였습니다. 작중에서 최강에 가까운 히메카와를 가장 고전시킨 사토였는데요. 줄곧 싸움을 함에 있어 어딘가 갈등과 고민이 있던 후지마키가 비로소 각오를 하며 전력을 다해 싸우는 명장면이었습니다. あの時怖くて声に出せんかったけど心の中でずっと叫んでた行かないでって 최강의 고등학생인 한마 바키, 그리고 인간의 영역을 완벽하게 벗어난 반박 불가의 세계 최강자 한마 유지로. 바키는 아버지인 유지로를 넘어서기 위해 뼈를 깎는 수행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바라던 드림 매치, 유지로와 바키의 부자 대결이 성사되는데요. 貴様は俺との立ち会いを親子喧嘩と表現している。それでいい。かしこまれ。 急所を狙わぬ父親、これは仕置きなのだと。 싸움이 시작된 이후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일방적인 싸움, 아니 유지로의 훈육이 바키를 몰아붙입니다. 유지로와의 차이를 확인한 바키는 그제야 진지하게 싸움에 임하는데요. 전신의 힘을 빼는 탄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스스로를 초고속의 탄환으로 만드는 초탄력. 이어서 인간의 의식을 뛰어넘는 0.5초의 타격으로 초인의 경지를 보여주는 바키. 그 위력은 지상 최강의 남자마저 칭찬을 아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叩き起こす覚悟をした息子バキ。やはり我が子だけだった。 하지만 바키의 분발에도 유지로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데요. 상대를 쌍절곤처럼 휘두르는 필살기 드레스까지 사용하며 바키를 농락하는 유지로. ハンマーを名乗るなら死ぬなよ。俺は対応している。事前に弾き、こんな目に遭いながら俺は回復しつつある。お礼と言っちゃなんだけど、親父にプレゼント。 그러나 호락호락 당하지 않고 반격을 하며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親子喧嘩はお手本とすべき親子関係だろ。そろそろだ。俺とてつらい。全てに終わりがある。 이 부자 대결의 결과는 これ以上の過激は戦いではない。蹴ったな。 무승부였습니다. 바키 시리즈에서 온갖 경험을 해오며 성장한 바키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에피소드였는데요. 아무리 해도 닿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유지로에게 가까이 갈 정도로 성장한 바키의 모습에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地上最強を炊事場へ立たせた。ここに地上最強を名乗れ。あなたは確かに俺を見下ろし去っている。俺の負けです。各々が共に己にとっての最大を差し出した。 인류의 존망을 건 신과 인간의 전투, 라그나로크의 이야기를 담은 종말의 발키리. 수많은 신화 속 신들과 역사 속 위인들을 각색해 화려한 전투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매 라운드마다 격렬한 레전드급 결투를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전투 중 하나를 꼽으라면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와 인류의 아버지 아담의 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 중에서도 최강으로 꼽히는 제우스의 압승일 거라 생각했지만 경기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제우스의 신속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하는 아담. 逃げるだけではどうしようもないぜ。じゃあこんなのはどう？ 뿐만 아니라 제우스의 공격을 그대로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의 경제에 이른 육체 능력에 신의 기술을 완벽하게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실상 인류의 최종 병기 아담. これも猿真似できるか。試そう。時間のすべてを支配する時を超える剣。 그런데 갑자기 피를 흘리며 위험한 신호를 보이는 아담. 너무 큰 기술을 계속 카피한 탓에 과부하가 온 것이었는데요. 폐색이 짙어졌음에도 아담이 계속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どこかで赤ちゃんが泣いている。 그것이 아버지이기 때문. 자식들을 위해 목숨을 건 아담은 결국 끝까지 선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2회전이라는 비교적 이른 때에 펼쳐진 최강자끼리의 대결이었는데요. 탑클래스의 대결다운 가슴 뛰는 액션은 물론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애정으로 목숨을 건 아담의 서사로 감동까지 잡은 명장면이었습니다.
켄간 아슈라는 음지에서 기업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 벌어지는 격투 시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격투 시합의 주체인 권원의 회장직 쟁탈전인 권원 절명 토너먼트가 개최되자 권원회의 기업들은 각자 최상급 투사들을 찾아 토너먼트에 참가시키는데요. 그런 절명 토너먼트 2회전에서 마주하게 된 두 우승 후보 태국의 투신 가오랑과 현 권원 회장의 충실한 투사이자 정점 송군니 아기토. 킥복서 출신인 가오랑은 익숙하게 히트맨 스타일의 플리커 잽으로 송군니를 압박하는데요. 투신의 권격에 맞서는 송군니의 대응은 똑같은 히트맨 스타일. 송군니는 감히 복싱 황제를 복싱으로 꺾을 생각이었죠. リーチでは圧倒的に牙が有利。そこに気づかないとは考えにくい。この瞬間하지만 체격 차이를 뛰어넘는 가오랑의 기술이 한순간 송군니의 의식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가오랑에게 적응한 송군니는 가오랑 맞춤형 스타일로 반격하는데요. 가오랑은 다시 한번 송군니를 뛰어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격투 스타일로 폭풍 같은 공격을 퍼붓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팽팽한 공방. 그 공방을 제압한 것은 여러 격투수를 조합해 페이크를 섞어 투신을 몰아붙인 송군니였습니다. 초반부터 줄곧 최강에 가까운 남자로 꼽혔던 송군니를 지독하게 괴롭히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든 명승부였는데요. 특히 의도적으로 송군니가 복싱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몰아간 가오랑의 신의 경지에 이른 경기 운영, 그런 가오랑을 전력으로 쓰러뜨린 송군니의 저력 등 볼거리가 가득한 장면이었습니다. 悔いはない。俺は戦い抜いたぞ。 에어마스터는 길거리 격투, 즉 스트릿 파이트를 주제로 하는 격투 액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주인공인 아이카와 마키는 180cm가 넘는 키에 체조 출신다운 자유로운 공중전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스트릿 파이트계의 거물인데요. 나중에는 공기의 흐름을 읽어 상대의 움직임을 눈 감고도 파악하는 에어마스터라는 이명에 걸맞은 경지에 이르기도 하죠. 마키는 후카미치 랭킹이라는 스트릿 파이트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연전 연승을 하며 어느새 최상위권인 랭킹 4위 미나구치 유키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대결 초반 유키의 움직임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낀 마키는 바로 일격필살의 기술 에어컷을 먹이는데요. 그런데 지금껏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에어컷이 유키에 의해 처음으로 파괴됩니다. 거기에 유키의 공격은 마치 칼날처럼 예리해 공격 하나하나가 치명타였는데요. 마키는 정신을 집중해 공기의 흐름을 읽으며 유키의 공격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유키의 사리가 담긴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마키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마키가 선택한 것은 바로 박치기였습니다. 원시적인 박치기 승부의 승자는 유키. 결국 마키는 간발의 차로 패배하죠. 고전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항상 역경을 딛고 승리해왔던 마키의 첫 패배였는데요. 승패가 아닌 목숨을 걸린 사투의 긴장감, 전력을 다하는 마키의 비장함 등이 잘 드러나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울트라맨은 울트라 시리즈의 후속작에 속하는 작품으로 만화 울트라맨에서 울트라맨이 지구를 떠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울트라맨이 깃들어 있던 하야타 신에게 울트라맨의 인자가 남아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그 울트라맨의 인자를 물려받은 게 하야타의 아들인 신지로였습니다. 최초의 울트라맨이 떠난 이후 평화롭던 세계에 다시 위협이 들이닥치자 신지로가 아버지를 대신해 울트라맨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원래 신지로는 아버지의 정체, 그리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우주괴수 베무라에게 습격당한 신지로. 그런 신지로를 아버지가 구해주면서 아버지가 울트라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지친 아버지는 베무라를 상대로 고전하는데요. 신지로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울트라맨 슈트를 입고 베무라 앞에 나섭니다. 아직 자신의 힘을 전력으로 다뤄본 적도 실제로 싸워본 적도 없는 신지로였지만 베무라를 상대로 선전하는데요.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신지로. 그때 궁지에 몰린 베무라가 숨겨진 힘을 드러내면서 거대한 에너지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울트라맨의 18번 기술인 스페시움 광선으로 맞서는 신지로. 얼떨결에 울트라맨이 된 신지로는 훌륭하게 첫 번째 적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죠. 사람들을 지킨다는 각오나 사명보다 눈앞에 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울트라맨이 된 신지로의 미숙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었는데요. 비록 변신이 아니라 슈트 착용이지만 울트라맨 시리즈의 향수를 재현하면서도 현대적인 액션을 잘 섞어 넣은 장면이었습니다. 私の名はベムラ始まりの敵だ 애니메이션을 본 적은 없어도 질풍가도, 갈비찜 덮밥송 등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정도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쾌걸근육맨 2세. 근육맨의 후속작으로 겁쟁이의 농땡이만 부리는 주인공 근육만두가 여러 싸움과 경험을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근육만두는 초인협회에서 주최하는 헤라클레스 초인학교 1기 졸업생과 2기 졸업생이 대결하는 토너먼트에 참가해 결승에 오르는데요. 상대는 2기 졸업생 스카페이스였습니다. 시합이 진행될수록 스카페이스에게 밀리는 근육만두. 근육만두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やるんなら中途半端はダメだぞ今だよしもらった 필살기인 근육버스터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하지만 근육버스터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는 스카페이스에게 파괴당하는데요. 더는 이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근육만두. 그때 스카페이스의 정체가 사실은 악의 초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근육만두는 다시 한번 투지를 끌어올려 싸우기 시작합니다. ありゃうわっだからパンチだ何がパンチだ 그러나 이미 필살기가 먹히지 않는 상황.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근육만두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요. 僕の初めてのオリジナルの必殺技ミレニア 그렇게 근육만두의 오리지널 기술 근육 밀레니엄으로 강적 스카페이스를 쓰러뜨립니다. 이전까지 아버지인 근육맨이 사용하던 필살기 근육 버스터에만 의지하던 근육만두의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다른 악의 초인보다 강적으로 나온 스카페이스와의 화려한 전투 근육 밀레니엄의 연출이 압권인 장면이었습니다. 주인공 켄신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사가라 사노스케는 주무기인 참마도가 부러진 이후로는 맨손 격투를 주로 쓰는 격투가 포지션입니다. 작품이 진행될수록 사이토, 아오시 같은 켄신급 캐릭터가 나오면서 다른 인물들에 비해 전투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만난 안지에게서 배운 이중극점 덕분에 파괴력만큼은 뒤떨어지지 않게 되었죠. 사노에게 이중극점이라는 필살기를 알려준 안지는 사실 켄신 일행과 적대하는 CCO 일파의 10본도 중 한 명이었는데요. CCO의 아지트에서 적으로서 다시 만나게 된 안지와 사노. 지난 2년은 접어두고 전력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노는 어느새 익숙해진 이중극점으로 안지를 쓰러뜨리려 하는데요. 俺らこそ極めるとはこういうことだ 사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중극점을 자유롭게 다루는 안지. 주먹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중극점을 구사하는 것도 모자라 いい一つだけでも先に叩き込んだ方が勝利一度あえて言おう極めるとはこういうことだ 사노의 이중극점을 자신의 이중극점으로 상쇄시키기까지 합니다. 기본적인 실력 차이에 필살의 이중극점까지 막혀버리자 궁지에 몰리는 사노. 사노의 패배가 확실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사노.
그리고 2중극점을 뛰어넘은 3중극점으로 안지를 뛰어넘습니다. 켄신 일행 중 최약체로 취급되던 산호의 분투가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일방적인 수준의 싸움을 한 번에 역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손을 포기하는 각오를 보여주었던 명장면이었죠. 엔젤릭 레이어는 뇌파로 움직이는 특수인형 엔젤을 이용해 격투를 벌이는 엔젤릭 레이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액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인형이라곤 해도 마치 가상현실에서 싸우는 것처럼 생동감 넘치고 박력 넘치는 전투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데요. 주인공인 마사키의 엔젤 히카루는 가벼운 몸놀림을 중심으로 하는 속도 중시형 엔젤이죠. 난전을 거듭한 끝에 엔젤릭 레이어 대회 결승에 오른 미사키. 결승 상대는 엔젤릭 레이어 챔피언이자 미사키의 어머니인 슈코였는데요. 그런 슈코를 상대로 미사키는 시합 초반부터 팽팽한 공방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챔피언다운 역량으로 히카루를 몇 번이나 때려눕히는 아테나. 여기에 에너지 탄을 쏘는 아테나의 필살기 아스트랄 이미션이 히카루에게 장렬하는데요. 완전히 녹다운되어버린 히카루. 시합을 지켜보는 모두가 미사키의 패배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미사키 그리고 미사키와 히카루를 응원하는 관객들의 목소리가 경기장 안을 채우고 목소리는 곧 히카루의 에너지가 되어주는데요. 의지를 넘어 날개를 피워올린 히카루와 아테나의 마지막 공방. 그 격렬한 싸움 속에서 걸어나온 것은 히카루였습니다. 엄마이기 이전에 동경하던 선수와 격전을 치를 수 있다는 미사키의 벅차는 마음과 이 대결을 위해 힘내는 자신의 엔젤 히카루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우러지며 감동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속 6탄전 명장면 10개를 모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판타지적인 싸움보다는 비교적 현실적인 격투기 계열의 6탄전을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다뤄봤는데요. 물론 애니메이션 특유의 과장이 심하게 들어간 작품도 많았지만 격투 이론이 탄탄하게 들어가서 재미있는 작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6탄전 명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